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9월 1일 서영석 타임스 시간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서영석 이사의 이번 한 주 휴가로 제가 금요일까지 대신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법시험 존치 논란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교육부의 평가가 있었는데 그 내용도 오늘 자세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오늘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오늘 몇 개 신문에 실린 기사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기사가 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론입니다. 사법시험 폐지가 목표이긴 한데 이거 안 된다, 폐지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존치하자, 이런 의견들이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일보 기사 통해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번엔 교수들까지 사시 존치론 정면 대립, 이런 내용인데요.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두고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라고 하죠.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교수들과 일반 법학대학 교수들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나섰다. 로스쿨생과 사시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논쟁이 예비 법조인을 길러내는 교육 현장까지 확대된 것이다. 포문은 로스쿨 원장들이 먼저 열었다고 합니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로 이루어진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어제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어떤 주장을 했냐면요. 사시 존치 논의가 합리적 이성적인 절차가 아닌 로스쿨 흠집 내기와 여론몰이로 진행되는 데 대해 우려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사법시험은 폐지돼야 한다, 이런 주장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단체와 로스쿨 미설치대학의 법학교수들이 각각 변호사 배출 인원 감소와 자기 대학 생존 활로 등 이해 도모를 위해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들의 주장 근거와 방식이 잘못돼 있다,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었다고 합니다. 사시 존치론자들이 로스쿨 도입 성과를 왜곡 폄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이런 주장하면서 제시한 근거들입니다. 첫 번째, 변호사 출신 대학이 사법시험보다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연평균 변호사를
그 배출하는 대학이 사법시험 때는 40개 대학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로스쿨이 생기고 나서는 102개 대학으로 부쩍 늘었다. 이런 근거를 제시했고요. 두 번째로 변호사 중 독학사나 학점은행 출신이 8배 정도 증가했다. 이런 통계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사법시험일 때는 한 연평균 1.6명이었는데 14명 이렇게 늘어났다. 이런 주장이죠. 또 지방대 출신의 법조계 진출도 늘어났다라고 하면서 통계 숫자를 제시했는데 사법시험 때는 12.03%에 불과했던 지방대 출신의 법조계 진출 비중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19.68%로 상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시존치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로스쿨 제도는 우리 사회의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과 또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원장들 모임에서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이른바 돈스쿨이라는 그 비판을 받고 있죠. 로스쿨 그 평균 등록금이 너무 높다. 이런 지적이죠. 한 연평균 1,532만원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 전체 등록금의 40%가 장학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질 등록금은 1년에 894만원. 이게 의학전문대학원의 한 7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스쿨이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돈스쿨이다. 이런 비판도 마땅치는 않다. 합리적이진 않다. 이런 얘기했고요. 장학금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 등 취약계층 315명이 변호사가 됐다. 이런 반박도 했다고 합니다. 이어 변호사분을 더 넓히기 위해 로스쿨 등록금을 좀 내리고요.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전형 비율을 높이고 또 직장인이나 원거리 거주자가 다닐 수 있도록 야간 과정이나 온라인 로스쿨 과정을 개설하면 그런 문제점들도 일부에서 지적하는 문제점들도 좀 개선이 될 것이다. 그런 조치들 강구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주장은 이제 전국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라는 곳에서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펼친 본인들의 주장이었고요. 이에 반해서 대한법학교수회, 그러니까 로스쿨이 없는 대학의 법학교수들이 어제 또 성명을 냈다고 합니다. 그 성명에서 밝힌 주장은 이렇습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사법시험의 존치를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대륙법을 수용한 우리나라가 2007년 미국의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것은 사시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함이었다.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도입 취지를 무색히 할 만큼 로스쿨 제도의 폐단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로스쿨의 문제 있으니까 사시 존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사실을 로스쿨 제도와 이원적 체제로 유지해 문제점을 보완해야 된다. 한마디로 사법시험 그냥 없애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대한법학교수의 백원기 회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최근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의 로스쿨 출신 자녀 부정취업 청탁,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로스쿨 출신이라는 겁니다. 부정취업 청탁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로스쿨 제도는 갈수록 부와 권력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일반 서민과 저소득층 자녀의 법조계 진출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대한법학교수회요.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전국의 110여 개 대학의 법학교수 800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의 좀 밥그릇 싸움 같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을 좀 보여지는데 어떻게들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법시험 2009년에 제정된 변호사 시험법에 따라서 2017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폐지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사법시험 존치해야 된다. 이런 법률안이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뭐 국회에 법이 발의되어 있으니까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된다는 주장들은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사법시험 폐지하기로 했던 거 그냥 물 건너가고 당초
로스쿨의 그 법조 전문인 양성하는 기능이 완전히 이관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에서는 좀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어떻게 논의되고 또 당초 약속과 달리 이 사법시험이 폐지되지 않고 존치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해 당사자들 간의 그런 격돌이 현재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앙일보도 오늘 이 기사를 12면에 좀 주요한 기사로 다뤘습니다. 왜 이 사법시험 폐지냐 유지냐 이게 좀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지를 분석해놨는데요. 야당이 좀 가세하면서 이 사시 존치론이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분석입니다. 중앙일보 기사 일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1일 그 새정치연합의 박주선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박지원 의원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법사위에서 꼭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시존치의 찬반 논쟁이 친노무연계대 새누리당 더하기 비노무연계 구도로 전개되는 양상이라고 중앙일보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중앙일보에 좀 기사를 더 소개해드리면요. 서울 지역의 한 로스쿨 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개정안 저지를 속단하기 어렵게 됐다. 로스쿨이 노무현 정부의 성과물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적 공세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서울 지역의 한 로스쿨 원장이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 법전협, 그러니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죠. 법전협과 법학교수회의 국회 로비전도 치열하다고 합니다. 법사위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실에 로스쿨 교수들과 법대 교수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예. 국회의원들 상대로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이니까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 그리고 로스쿨이 없는 일반 대학의 법학과 교수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 존치론이 힘을 받게 된 건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주장이 좀 설득력을 얻으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달 새정치연합의 윤우덕 의원이 그 대기업의 딸의 취업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또 경력법관에 임용된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 아들, 정부 법무공단 근무 이력을 두고 이제 특혜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이 두 사람 다 이제 로스쿨 출신의 자녀를 둔 국회의원들이거든요.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그 교수협의회 쪽은 이게 개인의 문제이지 로스쿨 제도 자체를 탓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좀 선을 그었다고 하고요. 변협의 입장도 중앙일보에 좀 실려 있습니다. 하창우 변협 회장 그리고 김한규 서울변호사회 회장 이 변호사 단체 대표들이 밝힌 입장입니다. 사법시험은 계층 간 이동을 가능케 하는 희망의 사다리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걸로 봐서 사법시험을 유지하자. 이쪽에 변호사 단체들은 좀 힘을 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가만히 있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500여 명, 오는 4일 한국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협의회 줄여서 한법협이라고 한답니다. 창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체 이름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런 입장인데요. 로스쿨 2기 출신인 이 단체의 김정욱 회장 얘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로스쿨이 음서제라는 말 자체가 악의적 왜곡이다. 이런 얘기고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대한변협이나 서울변회 또 여기에 맞서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만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실제 로스쿨 재학생하고요. 또 로스쿨에 다니지 않으면서 사시 준비하는 학생들 있지 않겠습니까? 법과 대학 출신 아니어도 사법시험은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사람들도 장외에서 격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모임의 대표인 권민식 씨를 비롯한 4명이 지난달 27일에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 시험법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또 헌법상 공무단임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헌법 소원을 냈다고 합니다. 예. 사법시험 폐지하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또 직업 선택의 자유, 헌법상 공무단임권 이거 침해받게 된다. 그러니 헌법재판소가 이거 유연인지 아닌지 가려달라 이런 얘기겠죠. 예. 헌법 소원을 지난달 27일 냈다고 하고요. 이에 맞서서 전국 로스쿨 학생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철희 회장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스쿨 출신 국회의원 자녀들에 대한 특혜 의혹 제기도 사시 출신 변호사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술수다. 이렇게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스쿨 출신 국회의원 자녀들 의혹 제기 자체가 뭔가 꼼수를 가지고 뭐 일부러 흘렸다. 뭐 문제 삼지 않아도 되는 얘기인데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문제 제기를 했다. 뭐 그런 차원에서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예.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하고 일반 법과대학 교수들이 국회 법사위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문지박이 닳도록 로비전하고 있고요. 또 대한변호사회나 서울변회 변호사단체하고 또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들이 또 맞서고 있고요. 또 사시 준비하는 준비생들하고 로스쿨 재학생들하고 맞서고 있고, 예. 정말 이럴 만한 사안인지 좀 의아하긴 한데요. 어쨌든 현재 갈등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사법시험 존치 계속 유지하자 이 논란이 있는데 찬반 논란 무엇이 쟁점인지 중앙일보가 12면에 잘 정리해놨는데 제가 좀 잠시 살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입니다. 로스쿨의 학비 부담과 취약계층의 접근성 이 부분에 대한 그 양쪽의 입장입니다. 먼저 사시를 폐지하자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쪽 얘기입니다. 등록금의 40%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특별 전형도 다양하다. 그래서 이 학비 부담 너무 크다는 주장 타당성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 약자의 법조계 진입 기회를 넓히겠다 이런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법시험 유지해야 된다. 대한법학교수회 입장입니다. 등록금이 3년간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된다. 이 특권층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런 시스템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또 특권과 부가 대물림되는 통로로 이 로스쿨이 이용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스쿨의 교육 수준에 대한 논란입니다. 먼저 로스쿨 쪽입니다. 사시 폐지론자죠. 이론, 실무 융합 교육으로 법학 교육이 정상화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에 대한법학교수회 사시 존치론자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법대 4년, 사법연수원 2년 과정, 6년 동안 법을 전문적으로 배우는데 이거에 턱없이 못 미친다 이 얘기입니다. 로스쿨이 3년이죠. 예, 3년간 배워서 뭐 알겠느냐. 뭐 그렇게까지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은 로스쿨은 3년이고 법대 4년에다가 사법연수원 2년 하면 6년 과정이니까 로스쿨의 교육 과정이 교육 수준이 이 법대 4년 플러스 사법연수원 2년에는 크게 못 미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또 로스쿨 입학 전형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로스쿨 쪽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법학 적성시험 또 공인 영어 성적, 학부 성적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사시 유지론자들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객관적 성적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법시험에 비해서 불투명하다. 사법시험은 그래도 국가기관이 시험을 주관해가지고 어느 정도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로스쿨의 입학 전형은 불투명해서 특혜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런 주장을 사실을 유지하자는 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또 사법시험에 대한 찬반 논란도 있습니다. 먼저 로스쿨 쪽입니다. 고시낭인을 양산하고 있다. 국가 인적자원 분배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뭐 이 지적은 좀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사법시험 하나에 뭐 인생을 다 거는 사람도 있고요. 한 뭐 2, 3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한 10년 가까이 한 40대까지 고시만 준비하다가
결국 다른 어떤 일은 해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표현한 대로 고시낭이 되는 사례, 이거 국가적으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반면에 사시 유지하자는 입장에서는 법학 35학점 이수하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뭐 입장이 좀 팽팽한 것 같고요. 사법시험 존치의 영향에 대해서도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먼저 로스쿨 쪽에서는 대학 학부 교육의 황폐화, 다른 공부 안 하고 사법시험 공부에 몰입하다 보니까 대학 학부 교육 결국 황폐화되는 거 아니냐, 이게 로스쿨 쪽의 주장이고요. 한마디로 그래서 사시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사시를 유지해야 된다는 쪽은 이원적 체제로 로스쿨의 단점 보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양쪽 얘기 다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나왔던 논란의 대부분을 다시 좀 쟁점화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시험, 뭐 국가가 정책적으로는 이제 2017년에 사법시험 마지막 치르고 로스쿨 체제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폐지하지 말고 사법시험도 놔두자,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법무부나 또 대법원, 어쨌든 정부 당국의 입장은 어떤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계일보 구면에도 관련 기사가 있는데, 세계일보에서는 그 부분만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논란에도 법무부는 사법시험 존폐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사법시험 존치 문제에 대한 토론회장에 참석한 법무부와 대법원 측 인사들은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당시 최재봉 법무부 법조 인력과 검사가 이 토론에 나왔는데 이런 얘기 했다네요.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조인 양성 대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사실의 근거에 차분하게 따져보자, 이렇게만 얘기했다고 하고요. 문성호 대법원 법원 행정처 판사도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법무부에서 나온 검사나 대법원에서 나온 판사나 뭐 하나마나 한 얘기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중 모두인 것 같습니다. 법무부나 대법원 측은요. 결국은 입법권 가진 이제 국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인데, 법사위가 일단 이제 소관 상임위니까요.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글쎄요. 법사위에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있겠죠. 그 중에 제가 알기로는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로스쿨 출신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연령이나 뭐 경륜을 본다고 하면 사법시험 출신이지 로스쿨 출신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떤 논의에 있어서 방향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크게 보면, 뭐 크게 본다는 의미가 그냥 뭐 대의 명분을 찾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본질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결국은 밥그릇 싸움 아니겠습니까? 사법시험, 뭐 인원, 제 기억으로는 한 300명 단계부터 점차 좀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법시험 뭐 통과하면 지역, 시골에서는 그야말로 뭐 동네가 아니라 거의 한 고을이 떠들썩할 정도로 플래카드도 붙고 잔치를 벌였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뭐 해당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고등학교든 뭐 플래카드는 다 붙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국민들의 법률 시장에 대한 어떤 수요, 이게 좀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변호사들 좀 많이 배출하고 법률 단가, 그게 뭐 시장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꼭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런 거 법률 수요에 좀 부응하자라고 해서 참여정부 때 이제 로스쿨 제도 도입하고 2017년까지 말씀드린 대로 사법시험은 없애자,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결국은 다시 논란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대로 이게 정말 참여정부 때 결정한 정책이어서 이거 되돌리자라는 시각이 깔려 있다면 대단히 이건 정치적인 접근인 것 같고요. 문제가
보통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서울신문에는 이제 사진이 실렸는데 관련해서 사법시험 존치냐 폐지냐 이런 논란 때문에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그 고시생이겠죠. 손팻말을 큼직하게 써서 들고 있습니다. 써진 내용은 이렇습니다. 빚내서 로스쿨 가라는 게 웬 말이냐 이렇게 돼 있고요. 사법시험은 빈부, 배경,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 이렇게 사법시험 존치시키자라고 어제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그 원장들이 기자회견 갖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사법시험 존치시키자는 학생들이 와서 시위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드린 이 사법시험 유지하자, 이 논란이 이제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좀 뜨거워졌는데, 이제 그 배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고위공직자, 특히 국회의원들, 로스쿨 나온 자녀들 둔 국회의원들이 이제 한마디로 취업 청탁했다, 이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 몇 개 신문에 그 다 기사화가 됐습니다. 조간 브리핑 때도 간단히 언급은 해드렸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제 윤후덕 의원 있지 않습니까? 경기 파주 갑이 지역구고요. LG 디스플레이 신입 변호사 채용에 이제 딸 좀 어떻게 해달라라고 이제 취업 청탁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고요. 그 딸이 이제 로스쿨 출신이라는 거죠. 근데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어제 전체 회의 열어가지고 징계할 수 없다.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거죠. 2년. 이게 한 이틀 지났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이거 조사해봐라 라고 하루 이틀만 빨리 말했어도 징계할 수 있었는데 8월 17일인가 이제 그 요청을 했는데 당헌 당규를 따져보니까 이거 한 이틀 지나가지고 징계 시효가 지나서 징계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글쎄요. 뭐 규정대로 했다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내에서도 논란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국민일보도 뭐 솜방망이 징계다.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죠. 징계를 안 했으니까요. 솜방망이 징계라는 거는 이제 한 행위에 맞게 징계를 해야 되는데 좀 가볍게 징계했을 때 쓰는 표현인데, 이건 뭐 징계 자체를 안 했으니까 솜방망이 징계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 윤후덕 의원이 직접 그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해서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 시효에 관계없이 징계도 달게 받겠다. 이렇게 본인은 얘기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당규에 따라서 징계 시효가 지나서 징계를 논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국민일보 제목은 잘못 뽑혔습니다.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라 징계 안 한 겁니다. 뭐 관련된 기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주영 의원이요, 새누리당 해양수산부 장관 지냈고요. 또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그 유승민 의원하고 붙었었죠. 예, 뭐 탈락하긴 했지만요. 이주영 의원 딸 취업특혜 의혹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조사하라라고 어제 보도자료 내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의 딸은 네이버 포털이죠. 포털기업. 그냥 네이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코스피에서 시가총액으로 한 20조 정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시가총액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기업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20위권의 주가가 떨어졌어도 20위권 안에 들어있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의 딸이 네이버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 이런 의혹을 한겨레가 이제 보도했었는데, 관련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어제 보도자료 내고 이거 진상적으로 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요, 네이버는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이주영 의원의 딸을 추천해 공고 없이 채용했다고 해명했지만 근무하는 변호사 6명 중 5명이 공개 채용으로 들어온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왜 6명 중에 5명은 공개 채용으로 뽑고 이 한 사람만 교수 추천받아서 뽑았냐, 뭐 그 얘기입니다.
이주영 의원이 딸 취업 과정에 관여해 국회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지난해 11월 네이버에 정기적으로 채용된 이주영 의원의 딸은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는 대신 말씀드린 대로 출신 학교인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추천을 받아 입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의 인터넷 카페인 사시사랑에서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시 정치론자들이 이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별일도 아닌데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좀 들쑤시고 있다 이런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뭐 어쨌든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의혹이 불거졌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서울변에는 이제 경기 파주갑이 지역구인 그 윤우덕 의원 관련해서도 당에서는 뭐 징계 시효가 지나서 이거 징계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렸지만 어쨌든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변회가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불공정한 경쟁에서 오는 국민의 좌절감과 분노는 결국 사회에 대한 의심과 불신만 야기한다. 비리 의혹에도 유야무야 사건이 넘어간다면 이는 또 다른 무력감을 심어줄 뿐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공정한 경쟁, 그 다음에 규칙을 지키는 경쟁 중요합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윤우덕 의원 딸 얘기했는데요. 그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도 이제 아들 취업 특혜 논란이 있었죠. 예, 역시 법조인들이 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역시 김태원 의원의 아들도 로스쿨 출신입니다. 예, 정부 법무공단에 이제 채용이 됐는데 한마디로 이제 의혹은 이거죠. 김태원 의원 아들 채용하려고 그 채용 조건 바꾼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김태원 의원 아들 새누리당 또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 딸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윤우덕 의원 딸 공교롭게도 이제 국회의원 자녀 3명 다 로스쿨 출신이고 채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의혹이 제기되다 보니까 이거 로스쿨 제도 현대판 음서제도 아니냐 예, 이런 비난 좀 받을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결론은 국회 특히 법사위원회에서 이 법안 사법시험 계속 가져갈 건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올 정기국회에서 논의 못한다고 하면 내년 4월 이제 총선으로 넘어가니까요. 뭐 해당 법안은 일단 19대 국회에서는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물 건너가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들의 판단은 법학전문대학원 그 원장들의 주장 그리고 일반 법대 대학 교수들의 주장 요점은 이제 사법시험 좀 놔둘 거냐 아니면 당초 약속한 대로 2017년 마지막 시험 보고 없앨 거냐 여기에 대해서 그냥 존폐 논란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게 그래도 그 법조계로 좀 진출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기회를 주는 그런 결정일지 한번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법시험 존치 논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봤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나머지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다음 뉴스는 오늘 또 여러 신문들이 주요 기사로 다뤘습니다.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 평가 내용을 발표했죠. 예, 대학들이 어제 많이 긴장을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4년제 32곳, 전문대 34곳 이렇게 66개 대학교 정부 지원이 끊긴다. 예, 평가했는데 이제 나쁜 점수 받은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뭐 강원대 총장 같은 경우에 항의하고 사표 내겠다. 뭐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어쨌든 교육부가 발표했고요.
발표된 대학 중에 이제 고려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무슨 고려대가 그렇게 나쁜 평가를 받았단 말이야? 고려대 이제 세종 캠퍼스 얘기하는 거고요. 건국대도 있는데, 여긴 또 글로컬 캠퍼스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고요. 눈에 띄는 게 이제 한성대, 강원대, 이렇게 돼 있고, 4년제 대학교 말씀드린 32곳, 또 동서울대, 남서울대도 있죠. 예. 서서울대, 북서울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생기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또 경기과학기술대 등 전문대 34곳 이렇게 합해서 대학 66곳이 내년 1년간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만 페널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들 대학 66곳이요.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10% 이상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예. 교육부가 평가가 좋지 않은 대학들은 공개했어요, 명단을요. 예, D등급하고, 2등급, 차례차례 나왔고, 공개했는데, 잘 받은 대학들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A등급, 이런 대학들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중앙일보가 아시겠지만, 대학 평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해년마다 자신들 기준으로 대학 평가도 하고요. 관련 기사도 많이 써내는데 그래서일까요? 중앙일보에는 교육부가 공개하지 않은 대학별 등급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소개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중앙일보 기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등급 대학은 수도권에서 가나다 순인 것 같습니다. 가천대, 가톨릭대, 건국대 서울, 아까 글로컬은 이제 점수 나쁜 데고요. 건국대, 그다음에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동국대 서울, 경주에 동국대가 있죠. 그래서 아마 서울로 표시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서강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세종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서울,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서울안산, 34곳이 A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A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 감축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B등급도 일부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부산대, 숙명여대, 인하대까지 해서 56개 대학이 B등급, 말씀드린 대로 A등급은 34곳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B등급 받은 대학들은 그러면 어떤 조치해야 되냐? 2017년까지 정원의 4%를 감축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까 66개 점수 낮은 66개 대학은 현재보다 정원을 10% 이상 줄여야 되고요. A등급은 정원 안 줄여도 되고요. B등급은 정원의 4% 감축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교육부 김재춘 차관이 어제 발표하면서 이런 설명했다고 하네요. 이번 등급별 감축 계획에 따라 대학 정원 5,000명이 줄어들며 평가 과정에서 각 대학이 낸 감축 계획을 이행한다면 2017년까지 정원이 모두 47,000명 정도 감축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대학이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 저는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1군 1대 무슨 얘기냐면요. 지역까지 군 단위마다 대학이 하나씩 있는 게 아니냐. 제 고향에는 대학이 제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전북 순창 출신인데 순창대는 못 들어봐서 한번 추석 때 내려가 보면 찾아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제가 한 20대 대학 가고 할 때 이렇게 봤던 대학 이름하고 지금 입시 때문에 어떤 관련 기사에서 대학 이름들 보면 생경한 대학들이 좀 많습니다. 그만큼 좀 대학이 많이 생겼겠죠. 대학이 꼭 시장 논리로만 어떤 학생 수라든가 대학에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시장 논리로만 좌우될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 우리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감안할 때 대학이 좀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은 대체적으로 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예. 대학 진학률이 한 80%, 82, 3%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모두 다 대학을 나와야만 취업을 할 수 있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다. 뭐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좀 과한 거 아닌가. 예, 아까 법학전문대학원 얘기하면서도 이제 국가적으로 볼 때 인력 자원의 효율적 배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대학 진학률이 80% 넘는 거 이거 적정한가? 우리 사회 전체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대학들의 반응이 좋을 리가 없겠죠. 34개 대학 빼고요. A등급 받았다는. 예, 나머지 대학들은 뭐 어쨌든 B등급부터 최하인 2등급까지 최소 4%에서 많게는 10% 이상 정원을 줄여야 되니까요. 뭐 대학이 장사 논리로 학생 수를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또 그게 현실이거든요. 대학 정원이라는 게 결국은 그 대학의 규모 또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등록금 수입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대학들은 B등급 이하 대학들은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학들의 반응도 좀 나와 있습니다. 중앙일보 3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B등급 이하 대학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한 대학 관계자 이런 얘기했다고 하네요. 교육부는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상향 조정하려 했으나 대학 구조개혁을 보다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예. 그러니까 교육부는 66곳 대학 발표 안 하고 여기서 좀 몇 개는 솎아내서 등급 올리려고 했는데 이거 대학 구조개혁을 보다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 청와대가 이제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청와대가 내세우고 있는 4대 부분 개혁에 이 교육 분야도 들어가나요? 노동시장, 금융, 공공, 네, 교육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기역자가 3개인가 되고 니은자가 노동시장 하나인 걸로 아는데 글쎄 금융, 공공부문, 교육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교육부는 좀 이렇게 완화해서 발표하려고 했는데 조정 과정을 거치려고 했는데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라고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한 대학의 관계자가 중앙일보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기사 한 대목 더 소개해드립니다. 교육부가 사립대 정원 감축을 권고하면서 아무런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번 구조개혁의 근본적인 한계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은 낮은 평가를 받은 대학의 정원을 강제 구조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고요. 이 법 역시도 뭐 이번 19대 국회에서 처리하려면 정기국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장 교수의 반응도 있습니다. 대학 교수 한 분인데 보직 교수라고 합니다. 기부금과 법인 전입금은 늘지 않고 있고 반값 등록금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이건 좀 사실인지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반값 등록금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은 대학의 재정 구조는 최악의 상황이라면서 교수나 직원 수를 강제로 줄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교육의 질 하락은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반쪽짜리 구조조정이다. 이런 비판이 조선일보에도 실려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다니거나 또 대학에 들어갈 만한 학령에 도달한 자녀를 두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 좀 지나치게 많다는데 동의하시는지 또 필요하다면 뭐 인위적이 됐든 시장 논리가 됐든 구조개혁이 필요한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는 성적이 좀 그래서 어느 대학이든 가야 되는데 이거 대학 사라지면 우리 아이 갈 대학 줄어들고 결국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교육부 입장에서는 현재 특히 또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학 구조조정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대 개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김효진 PD가 찾아놨습니다. 금융, 공공, 교육, 기역자가 3개고요. 니은자, 노동 이렇게 정부 여당이 4대 개혁, 4대 부문 개혁하겠다고 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한겨레도 이제 관련 기사 실었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요. 분규사학이 대체로 하위 등급을 맞았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지대하고 수원대를 언급했습니다. 글쎄요. 이런 반론 가능하겠죠. 특히 상지대나 수원대 다니는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재단하고 학교 그 경영하는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분규사학돼서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왜 우리가 학생과 교수가 피해를 입어야 되느냐 이런 주장할 만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지대 수원대도 이번에 대표적인 분규사학인데 하위 등급으로 성적을 받아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이 사설을 썼는데요.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지방대 차별 논란만 부추긴 대학 구조개혁 평가 이런데요. 이번에 하위 2개 등급에 속한 대학들이 대부분 지방대여서 지방 차별이라는 반발도 불러일으켰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여건 불균형은 심각한 문제다. 2017년 전체 대학 입학 정원은 2012년보다 5만여 명 줄어드는데 서울만 증가하는 추세다. 지방대라고 해서 무조건 감싸줘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 평가의 부실한 지표와 졸속적인 평가 과정을 고려하면 지방대들의 반발도 이해가 된다. 또 재단의 전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지대, 수원대, 청주대 등이 하위 등급에 포함된 것도 공정한 결과인지 의문이다.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책임은 재단 쪽과 감독기관인 교육부에 있는데 피해는 대학 구성원들이 받게 된 셈이다.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대학 구성원이라고 하면 이제 교수, 학생들이겠죠. 재단 책임인데 엉뚱하게 피해를 입었으니까요. 당사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 같습니다. 글쎄요. 서울에 집중되는 대학 지원이겠죠. 이른바 좋은 대학이라고 보진 않고요. 우리 기준에서 보면 이제 상위권대 해가지고 요새는 무슨 단어처럼 그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스카이 해가 중한 대학 이름들 앞에 따가지고요. 이렇게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시는 시립대입니까? 이 쏠림 현상이 수도권, 특히 수도권이 아니죠.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이른바 이제 주요 대학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과거보다 좀 더 심해졌다는 느낌을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 때 대학 20대만 해도 이른바 좀 배치표라고 있어요. 그때는 학력고사였는데 학력고사 몇 점 맞으면 어느 대학 어느 과 쭉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상위권에 그래도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이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특정 대학을 언급해서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부산대학교요, 경북대학교, 상위권에 거의 서울 소재 말씀하신 스카이 이쪽 레벨하고 좀 비슷하게 서성한 중경외시보다는 높은 단계에 지방 소재하고 있는 이제 국립대학들이 특별히 이제 대부분은 아니었지만 특정 과에서는 같은 이렇게 레벨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요새는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이른바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 대한 그 성적 상위권자들의 쏠림 현상 더 좀 심화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어쨌든 한겨레 신문의 사설은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지방대 차별 논란만 부추긴 대학 구조개혁 평가. 교육부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일보도 관련해서 사설 썼습니다. 강도 높은 대학 구조개혁 선택 아닌 필수. 제가 세계일보 사설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요. 세계일보 관련된 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선문대라고 있죠. 세계일보 일면인데요.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려 건국 홍익대 지방 캠퍼스 부실. 이게 세계일보 일면 제목입니다. 4년제 32곳 전문대 34곳 구조개혁 평가 낙지점. 그리고 밑에 부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라는 얘기입니다. 선문대 등 48곳은 A등급. 정원 감축 무풍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선문대도 A등급을 받았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하고 있고요. 어쨌든 강도 높은 대학 구조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세계일보는 그렇게 사설 썼습니다. 한국일보 사설은 약간 톤이 다릅니다. 대학 구조개혁 필요하나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썼고요. 서울신문은 이제 입법 관련해서 주문을 내놨습니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법안 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니까 관련 법안을 의식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부실대학 퇴로 열어줄 관련 법안 통과시켜야 이렇게 서울신문이 사설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말씀드렸고요. 몇 가지 뉴스 더 정리하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6면에 난 기사인데요. 새누리당 서울시당이 내년 총선은 박원순 시장과 싸움이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감이 오십니까? 내년 총선하는데 왜 서울시장하고 싸운다는 얘기냐. 새누리당 서울시당이 내년 총선은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며 박 시장을 정조준했다. 한겨레 6면에 난 기사입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용태 서울 양천 의리 지역구군요. 어제 박 시장이 재임한 4년 동안 서울은 바닥까지 활력이 떨어졌는데 이제야 한다는 일이 시민 안전을 무시한 서울역 고가차도 수목공원화 사업 같은 것이라면서 서울의 내년 총선은 박원순 시장과의 싸움이라고 맹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새누리당은 또 총선을 앞두고 박 시장에게 대응하는 구도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지난 28일 서울시당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서울시 지역구 재선 이상 현역 의원 모두에게 시당의 주요 당직과 역할을 부여하는 당직 인선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무게감 있는 현역 의원들을 전진 배치시킨 거라고 하고요. 특히 국회 국방위원장인 3선의 정두원 의원, 서대문 의리입니다. 정두원 의원에게 시당 수석부위원장을 맡겼다고 합니다. 수석부위원장은 그동안 관례로는 현역 의원이 아닌 원외 당협위원장이 맡아왔는데 그 관례를 깨고 총선 총력전을 위해서 3선의 중진인 정두원 의원에게 시당 수석부위원장을 맡겼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당 최고위원인 김을동 의원, 송파병, 3선의 진영 의원, 용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나경원 의원, 동작을, 노회찬 그 후보, 재보궐선거에서 꺾었던 곳이죠. 동작을. 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 강서을, 이 재선급 이상 서울지역 의원이 모두 시당 당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서울지역 총선 승리를 위해선 개별 지역구 후보들의 분투말은 부족하다. 서울 전체에서 통할 수 있는 거대 공약을 개발하고 일 안 한 시장의 문제점을 짚어가야 한다. 이렇게 조직적인 대응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한겨레 분석입니다. 총선은 물론 대선 국면까지 내다본 포석이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6월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 당시에 박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을 만회하는 차원도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짐작들 하셨겠지만 이게 내년 총선만 보는 게 아니라 왜 그런가 하니 갤럽이라든가 리얼미터에서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조사하면 어쨌든 지금 김무성 대표가 1위 하고 있고요. 근접해 있는 사람이 그래도 2위가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그래서 한겨레 분석대로 총선은 물론이고 내년 그 후 내후년이죠. 총선은 내년 4월 13일이고요. 대선은 2017년 12월 20일입니다. 그래서 대선 국면까지 내다본 포석이 있고 특히 그 메르스 사태 당시 이제 서울시 또 박원순 시장의 어떻게 보면 좀 말빠른 대응 이게 좀 국민들에게 먹히면서 국민들이 좀 좋게 평가하면서 한때 대선 주자 지지도 여론조사 1위까지 올랐었죠.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김 의원이 지난 6월 15일 메르스 사태 대응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 했다고 하네요. 박원순 시장은 성공했고 정부는 실패했다. 박 시장과 박근혜 정부를 비교했다가
당내 구성원과 일부 새누리당 지지층의 반발을 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 그때 당시 글쎄 본인의 진심이었는지 실언이라고 나중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반가이 하기 위해서 새누리당 서울시당이 내년 총선은 박원순 시장과 싸웁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짰다라고 한겨레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요새 좀 사설이나 기사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기사, 인물이 있어서 간단히 짚어보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남풍 들어보셨습니까? 조남풍. 제한군인의 회장입니다. 조남풍. 당연히 군인 출신이겠죠.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어서 보훈처하고 좀 갈등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인데요. 보훈처가 조남풍 제한군인의 회장의 국외 출장과 관련해 최근 국방정보본부에 그가 인사전형에 따른 검찰 수사 대상자임을 강조하고 해외에서의 공식 행사 참석 시 참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조남풍 회장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해외 무관들을 통해서 내부 단속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세계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다니면서 이 향군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훈처가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고요. 세계일보가 사설까지 썼습니다. 제한군인 얼굴에 먹칠하는 조남풍 회장의 아나무인, 이런 사설도 썼습니다.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향군 회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역 장교냐 사병이냐를 떠나서 향군 회원이 되고요. 향군 회관에서 결혼식 하거나 행사하면은 향군 회원이면 할인해 줍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한겨레도 관련해서 사설을 썼는데 제목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막무가내 조남풍 누가 비호하는가, 이런 내용인데요. 한 대목 소개해 드립니다. 조 회장의 막무가내 행보를 보느라면 과연 그를 비우는 사람들이 누군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보훈처는 감사를 하면서도 금품 살포 혐의 등은 조사도 하지 않은 솜방망이 감사로 끝내버렸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육사 안에서도 선후배 간 우애가 끈끈하기로 소문난 럭비부 선후배 사이다. 검찰 역시 노조 쪽의 고발로 마지못해 수사에는 착수했으나 계속 미적지근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 보훈처와 검찰 등은 언제까지 조남풍 회장 감싸기로 일관할 것인가? 부정비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안보 결의대회를 열어 국가안보를 들먹이는 모습이야말로 눈뜨고 볼 수 없는 꼴불견임을 알기 바란다. 한겨레가 오늘 사설로 썼습니다. 요즘 뉴스의 인물들 중 최고의 막가파를 꼽는다면 단연 조남풍 향군 회장이다. 한겨레 사설의 첫 머리입니다. 막무가내 조남풍 누가 비유하는가. 저 개인적으로 같은 조씨여서 좀 그렇습니다. 사담이었고요. 서영석 타임스, 서영석 이사의 휴가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가 대신 진행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